자, 이어서 연결고리 시간입니다. 장중에 결국에 발락을 해버린 뉴욕 증시가 국내에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도 해보고요. 또 우리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이렇게 하락을 오히려 이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는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표가 고용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다른 악재들이 더 많았던 하루인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완화되는 고용 지표에 따라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장 중반부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 더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으로서 장이 마감이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지표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요. 미국 노동부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했는데 21만 1000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주 대비 2만 1000명이 늘어났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19만 5천 명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생각보다는 둔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탄데르 캐피탈에서는 지난 수개월간 IT 섹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인력 감축이 잇따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료는 인력 감축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타이트했던 고용시장 여건이 차츰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의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됐는데 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는 이 미국의 2월 감원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2월 감원 계획은 7.7만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월 대비는 24% 정도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지만 전년 대비에는 410% 정도 늘어난 수치이고요. 2009년 이후에 최대치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고용 관련돼서도 감원이 계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기술 분야에서 2월에만 2만 1000명을 이제 감원을 했고요. 이 헬스케어에서도 한 10,000명 가까이 감원을 하게 되면서 보통 대략 좀 좋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챌린저에서는 확실히 고용주들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계획을 주목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비용을 줄이면서 수개월간 침체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월 챌린저가 추적하는 30개 산업 모두에서 감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고용지표가 지금 많은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통화 정책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치가 나오게 됐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발표하게 되는 2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수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22.5만 명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제 수치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월가에서는 이 관련돼서 이 시티에서는 1월 고용지표가 매우 강력했던 데 이어서 2월 고용지표도 월가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재가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증시 매도세가 촉발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통화 긴축을 늦추기 위해서는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감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고용 지표가 정말 나쁘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서야
계속적으로 연준이 통화 관련돼서 긴축 속도를 더욱더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 관련돼서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증시에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일단 고용지표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그닥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경제 지표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안을 공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투자 심리를 많이 좀 위축시켰던 재료였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 회계연도 관련돼서 6.9조 달러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게 되면은, 국방비 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결국은 기업가, 부자에 대해서 증세가 되고 있고, 이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안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0.01%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이 세금을 징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 세율을 37%에서 39.6%로 이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메디케어에 대한 세율 역시나 3.8%에서 5%로 상향 조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부자 관련돼서 증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법인세 관련돼서도 21%에서 28%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좀 좋지 못한 이 증시에 대한 이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것 같은 경우에는 국내하고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하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 증세에 관련돼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평가가 언론에서 많은 부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뒤에 있는 정부 셧다운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부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게 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확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더욱더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더욱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을 더욱더 선호하는 이런 심리가 많은 부분 시장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은 10년 국채금리가 6bp 하락을 하게 되면서 3.9%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미국 2년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은 17bp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4.8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채금리가 요 근래에 내려오게 되면은 증시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련돼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이 됐던 만큼 일단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산에 대한 그런 불안감 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가상화폐 쪽에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한 8%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이는 이제 이 실버게이트가 사실상 영업 종료를 하게 되면서 산하의 실버게이트 은행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발표가 되게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실버 캐피탈이 41.96%가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실버게이트에서는 은행 영업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고객들의 예금은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는 이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될지는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고객인 이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11월 파산보호를 신청을 하게 되면서 큰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4분기 때 1.3조를 순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파산을 기록을 하게 되고 영업 종료를 하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은 더욱더 많은 시스템적인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낙폭이 많은 부분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5.4%의 이제 하락을 보이게 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6.2%, 그리고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도 6.1%의 이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대형 은행들에 대한 하락폭이 사실상 이 다우지수나 아니면 S&P 500에 대해서 분위기를 상당히 많은 부분 안 좋게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 블룸버그에서는 은행주들이 거의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SVB 파이낸셜에서 이 60%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4분기가 이제 매각 가능한 증권 대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런 이 실적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SVB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고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향후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에 난항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금융권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 여력이 적은 이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더욱더 시스템적인 위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 금융 섹터에서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날 시장에서 뭐 예산이라든지 금융 쪽으로 워낙에 시선이 확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기존에 계속 봐왔던 부분을 좀 못 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성장주라든지 반도체 이쪽에 대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빅테크 관련돼서도 한 1에서 2%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낙폭을 많은 부분 키웠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애플 서비스 관련돼서 작년도 대비 그렇게 실적이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번 실적이 1분기가 썩 좋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인텔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하락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요즘 1분기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 섹터는 1분기에 대한 실적을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된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택의 실적 발표와 함께 상반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1분기 때 상당히 큰 폭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서 상반기 약간 소폭의 흑자로서 마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상당 부분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한번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장주와 반도체 쪽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아주 강세를 보였던 게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었는데요.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펜하이머가 재생에너지 부분이 2024년도에까지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업 분할에 앞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82불에서 98불로 이 상향 조정이 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오늘 뭐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빨간불을 좀 기록을 한 이 섹터가 사실상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워낙에 크게 좀 밀리는 바람에 종목 선택에 있어서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쪽으로 가시네요. CS 베어링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매력 포인트 잡아주십시오. 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북미 베어링 시장 역시나 IRA 법안은 영향에 따라서 급성장이 많은 부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어링 같은 경우에 대형화가 진행이 되기에 따라서 제작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 난이도를 높여줄 것이기 때문에 더 경쟁자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일 고객사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2025년도까지 가게 되면서 고객별의 비중이 한 30% 이하로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역시나 CS 윈드에 대한 이 영업력을 통해서 CS 베어링이 더욱더 많은 부분 고객에 대한 이 다변화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2024년도에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 CS 베어링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열로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CS 베어링이 최근에 아주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더 중요하게 잡아야 될 시점 같은데요. 어제도 2.1% 올라서 11,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3,000원권이 1차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 고점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매물에 대한 부담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를 강한 이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15,000원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요즘 워낙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은 한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S 베어링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S 베어링 지금 13,000원, 2차 15,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 11,000원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